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빨간 아재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화영의 탄원서 제출을 교도관이 막았다고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이 속보는 연합뉴스와 유시스의 후속 보도로 크로스체크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요청했고 그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이번 이재명 구속영장 발부를 가를 핵심 쟁점인데, 오늘 이화영은 대북 송금을 요청한 사실도 없고 이재명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A4지 한 장짜리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이재명 구속영장 판사에게 제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교도관이 막았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화영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이화영 전 무지사는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다면서 오늘 법정에서 줄 테니 전달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오늘 재판 시작 전에 그 탄원서를 받아가겠다고 교도관한테 말했고, 그러자 교도관이 점심시간에 구치소로 와서 도장 찍은 뒤 가져가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규정이 있어서 사진조차 찍을 수 없다고 해놓곤 그 규정이 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공식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접견은 2, 3일 뒤에야 가능하다.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해당 교도관은 이화영의 탄원서 반출이 가능하다고 분명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말을 바꾸더라. 그래서 사진 찍어가겠다, 옮겨 쓰겠다고 했지만 규정을 운운하면서 이것마저 막았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의 핵심 증거가 전달되지 못하는 쌍팔년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교도관은 왜 말을 바꿨는지,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꼭 확인해서 공무원이 장난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핵심 증인의 핵심 증거가 제출되려다 저지당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는 그 증거인멸 여부가 핵심인데, 증거인멸한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이 정권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구속이라도 된다면 곧바로 청구될 구속 적부심에서는 오늘 제출되지 못했던 이화영의 탄원서가 제출될 것이고 그 법원의 판단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진술이 잠시 흔들렸다는 취지의 이화영의 탄원서, 그 제출이 법무부 소속 교도관으로부터 막혔습니다.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감행했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소명을 버리고 자신의 연명을 바라는 민주당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오늘 투표가 진행되기 전 변재일 선거관리위원장은 김민석 후보가 제안해서 이루어진 3명 후보의 합의문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안되었던 김민석 후보의 입장문과 3명 후보의 합의문 내용을 비교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엄정한 시기에 당의 위기를 통합과 개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원내대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단합에 대한 염원이 당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를 중심으로 분열 없이 화합의 정신에 따라서 내년 총선 승리와 당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민생을 지켜내는 최전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합의해서 저한테 전달해서 낭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자는 내용도 없고 비대위가 앞으로 절대 없다는 것을 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가결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자는 내용과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김민석 후보의 제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원내대표에 당선된 홍익표에게 이런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화장실 가기 전에도 이 모양이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와서는 도대체 어떤 지경까지 이르겠습니까? 자, 당선된 직후 홍익표의 소감은 정말 또 기가 막혔습니다. 자, 일부 내용만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가, 값진 결과가 내년 총선에서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의원직 해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더군다나 그 선출 과정을 보면요, 1차 투표 이후 결선 투표에 오른 후보는 홍익표와 남인순이었고
홍익표가 최종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분란을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계속 해먹을 수 있는 좋은 분위기 우리 만들어보자 라는 의원들이 절대 다수였고 그 중에서도 수박파는 홍익표를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수박 가결파는 부활의 꿈을 꿀 수 있게 됐고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함께 커졌으며 더 미래는 수박들을 이번에도 구해주고 또 뒤로 숨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댐 전략과 같은 겁니다. 과거 국힘 이탈표가 안철수라는 존재 때문에 민주당으로까지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댐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박강원이 나왔을 때 홍익표가 함께 나와서 댐 역할을 했던 것처럼 홍익표가 나왔을 때 남인순이 함께 나와서 그 이탈표를 막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결선 투표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결국 수박파와 더 미래는 이번에도 연명하기 딱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서로 해오다가 그 와중에 당원들의 분노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저 역시 나이브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이 지경이 됐으면 당연히 가결 의원들을 내치는 원내 지도부를 구성해서 빨리 당을 안정시킬 거야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 당원들이 분노하거나 말거나 쥐들끼리 쑥덕쑥덕해서 내 의원직 유지가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을 더 분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선당후사 정신을 날려먹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박뿐만 아니라 더 미래 자체를 해체시켜야 된다니까요. 자꾸 가지만 치고 봉합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됩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김은경 혁신안 원안 통과 맞으겠습니다.